쉬는 시간에는 공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공부 이야기를. 네. 자, 125페이지. 자, 일반 경기 변동. 이제 뭐 경기 변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경기 변동. 자, 어디 칠판을 통해서 잠깐만 볼게요. 경기 변동. 먼저 이제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용어. 경기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표현하는데,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을 정점이라고 그래요. 정점. 무슨 점? 정점. 가장 나쁜 점을 저 밑에 있는 점,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 진폭. 특정 시점에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 용어만. 용어 가지고 장난은 없습니다.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경기가 좋은 점 무슨 점? 정점. 가장 나쁜 점?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 진폭. 특정 시점에서 원위치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 주기. 자, 그러면 일단 용어 몇 가지 좀 볼 건데요. 125페이지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순환적 변동 보이세요? 보이시죠? 밑줄. 동그라미 1번 순환적 변동 밑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밑줄. 호황과 불황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현상. 이제 그 정도. 뭐 특별하게 오답을 유도할 소리는 아니고 가끔 나오니까 체크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뒤에다 제 별도로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양가로 3번에 126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죽을라 파동 보이세요? 한 몇 년 정도 그래요? 한 8년, 10년이죠. 이 죽을라 파동이 바로 일반 경기 순환 주기를 말해요. 일반 경기.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한센 파동 기억 보니까 쿠즈네츠 파동이라고도 하면서 경기 순환 주기가 몇 년 정도래요? 17에서 18년. 자, 요게 바로 부동산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 그래서 뒤쪽에 보면 제가 이거 체크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누가 경기 순환 주기가 더 길죠? 예, 요렇게 좀 이따 제가 별도로 체크해 드릴게요. 네. 다음. 오른쪽에 이제 그 파란색 그 3번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나옵니까? 그 개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줄이에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란 건축 경기를 말하며, 건축, 주상공 건축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경기?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말한다. 그냥 밑줄만 하나 그어놓고 또 넘기세요. 자, 넘기면 양가로 2번 보니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줄 계절적 변동. 예. 동그라미 2번 밑줄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 밑줄. 해수욕장은 여름철에 호황이었다가 죽어요. 그리고 스키장 인근의 상가 겨울철에 잘 됐다가 죽어요. 대학교 인근의 상가 공실률 방학을 주기로 달라지죠. 이런 것은 계절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계절적 변동이라고 해요. 뭘 한다? 계절적 변동남.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천재지변, 금융위기, 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죠. 지금 이제 이 사태 이것 때문에 모든 소비 이런 게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지금 빨리 이렇든 저렇든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난리죠 지금. 예. 그런 것들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맨 밑에 양가로 2번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보이세요? 일단 제 말 들어볼까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어요. 수요 공급이.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상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이제 어떻게 풀어가려고 접근하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가 소비를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또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 그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얼마 이상 얼마가 안 되는 이렇게 서민들 또는 저소득층들한테는 뭐 유가 환급금리 해가지고 20만 원씩 보조해 준 적도 있어요. 쓰라 이거지.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에서 파는 물건들이 잘 팔리겠죠. 그럼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인력을 더 채용해. 그리고 잔업도 막 시켜야 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근로자들의 월급이 소득이 늘어나.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잖아요. 그럼 물건을 더 사.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하고 고용 창출도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아나게끔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자 129페이지 맨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공급과 관련된 지표 땡땡 건축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밑줄 수요 지표는 거리량, 분양 실적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지문을 잠깐 위에 보니까요. 1번 보면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맞죠? 2번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리량 등이 부동산 경기 측정의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맞죠? 지금까지는 문제가 별로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나왔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나중에 혹시 여기서 이제 한번 건드려 줄 만한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끼워 넣기 질문이 나왔지만. 그래서 핵심 포인트 보이세요? 핵심 포인트. 박스 체크해 보세요. 핵심 포인트 체크. 그리고 나중에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거기 보니까 동행 지표도 있고 선행 지표도 있어요. 일부 교재들은 후행 지표도 있어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동행 지표는 나랑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동행 지표예요. 그래서 건축량, 거리량, 가격 변동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동행 지표라고 그래. 근데 선행 지표라는 것은 미리를 예측해 본대. 그래서 건축허가, 택지 분양 실적, 건축 자재 수급 동향, 수요 동향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 건축 자재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건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니까 조만간 건축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미래를 가늠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을 선행지표라고 한다. 개념만 좀 잡으시고요. 다음 맨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체크만 해놓으세요. 따라서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내려가서 막 체크 다 해주고 싶다. 그죠? 나중에 아무튼 책에다 체크 막 밑줄 같은 거 잘 못 긋고 그러면 책에다 얼마 끼워가지고 뭘 3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물가가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 배웠는데 장난하고 있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5만 원 이야기 안 했어요? 그 6만 원 준다고? 오케이. 저 봐봐. 배워줬으니까 써먹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6만 원 받아야 된다잖아. 근데 합격시켜줄게. 자, 다음. 동그라미 한번 체크해놓고요. 다음 양가로 3번.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은요. 다 읽어보세요. 굵은 글씨는 다 읽어봐. 근데 그 중에서 좀 실제 비중이 높은 것만 체크할게. 1번 별표 밑줄.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밑줄. 별표. 자, 이 주목. 아까 일반 경기는 죽을라 파동 한 8에서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경기순환 주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근데 부동산 경기는 아까 17에서 18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그럼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경기순환 주기가 길죠. 당연히 진폭도 크겠죠. 그렇죠. 이건 좀 중요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반가로 3번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 밑줄.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 그리고 후순환적 별도로 체크. 들으세요. 부동산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일반 경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오늘 딴 데서 수업하고 내일 이제 평택에 수업하는데 우리 선생님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수업 끝나고 저녁에 이 평택 와서 자려고 하면 모텔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이쪽은 보니까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직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달방으로 막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모텔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지역은 지금 모텔이 숙박시설이 부족해.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서 지금 당장 충분한 양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쫓아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후순환적이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 밑줄만 그나요? 됐고. 반가로 4번에 타성기간이 길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경제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난리다. 주거용 부동산이 부족해서 난리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착공해도 지금 당장 완공이 돼야 한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대체할 수 없대. 그래서 시간적 갭이 나타난다. 그걸 갖다가 타성기간이 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타성기간이 길고 순환주기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이렇게. 다음. 반가로 5번도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 나중에. 예. 다음. 거기 이제 또 밑에 4번 있죠. 분별 일반 경계와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일단 밑줄.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계하고 역순환적. 역순환적 별도로 체크. 이건 그냥 체크만 해놓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상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계하고 병행. 밑줄. 병행 체크. 그 체크만 가만 놔둬버리면 돼요. 다음. 이제 133페이지 있죠. 요 놈이 이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해. 부동산 경기 변동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별표 치세요. 별표. 보이십니까?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 있습니까? 자, 그 중에 제가 체크하라는 부분만 별도로 체크하세요. 어디 부분에서 통상 오답을 요구하냐면, 자, 회복시장에 보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점 보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 보이십니까? 보죠. 잠깐 스톱. 그 옆에도 과거의 거래 사례, 그 옆에도 과거 거래 사례 있죠? 이렇게 하세요. 네 시장을 모두 다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뭘 물어보냐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거하고 요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느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오답을 요구해. 그래서 요 부분 별도로 박스 쳐놨죠? 별표 다시 치세요. 이따.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칠판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경기 순환 뭐 특징 뭐 이런 막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자, 경기 순환 각 국면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모습이 반복이 돼요. 아까 무슨 점 여기? 정점. 여기 저점. 평균적인 선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1번. 1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시기예요. 추락한대요. 그래서 여기를 하향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장? 하향시장. 다음. 바닥이거든요.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2번은 최악의 상황에서 막 벗어나는 시기예요. 수술했다가 이제 회복된대. 그래서 2번은 무슨 시장? 예, 회복이 나타나는 시장. 그러면 2번은 경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아주 나빴다가 점차 좋아지려는 모습이 있다라고 접근해야 되겠죠. 다음. 여기 3번이랄게요. 3번. 3번은 경기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활발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3번은 상향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시장? 상향시장. 다음. 정점. 4번은 정점에서 아주 나쁜 시장은 아니지만 점차 후퇴하는 시장. 점차 안 좋아지는 시장. 그래서 4번은 후퇴하는 시장에 대해서 후퇴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장? 후퇴시장. 다음. 5번. 5번은 누구랑 똑같아? 1번하고 똑같아. 계속 경기가 추락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5번은 무슨 시장?
하향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어느 시기별로 좀 더 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짧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확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확 나빠지기 전에 나빠지려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순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 상향시장은 회복시장 이전에 나타나는 시장이다. OX. 자, 다시. 눈 뜨고, 눈 뜨고. 눈 떠. 눈 떠. 자. 상향시장은 회복시장 이전에 나타나는 시장이다.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뭔가, 얘는 얘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정말, 최 근래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이전과 이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 아무튼. 자, 볼게요, 이제. 하향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었어요. 맞죠? 근데 반대로 회복시장으로 들어서니까 바닥을 치고 점차 회복되는 시장. 회복시장은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장이고,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후퇴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경기가 확 나빠지는 건 아니고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향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 맞아요? 자, 이 흐름.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거래 건수가 거의 없다. 반대로 회복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기, 증가하기 시작한다.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시 거래가 줄어들기, 감소하기 시작한다.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건축 허가 건수 해볼까요? 건축 허가 건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왜? 사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반대로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건축 허가 건수는 매우 활발하게 많이 나타난다.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건축 허가 건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 공실 아시죠? 공실 비어있는 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실이 천재예요. 빈 사무실이.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공실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공실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 회복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공실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빈 사무실 찾기가 힘들다. 다시 공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원천지가 공실이다. 이 화살표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두 가지가 더 나와요. 누구 중심의 거래 시장이 되느냐. 자, 볼게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디 써볼까요? 여기 써볼까? 매도자 중심 주도구 시장, 매수자 주도 중심의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나타나려면 매도자, 매수자 어느 한 사람만 있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누가 더 소중하느냐? 몰라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매도자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아마 돈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매물로 안 나와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나 봐. 이 상황에서 매도자가 물건을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리나 봐.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그래서 2번, 3번 회복 상향 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이때는 계속 가격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 매수자는. 근데 물건이 잘 안 나와서 거래가 안 이루어져. 이때는 누구 중심의 거래? 예, 매도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은 매수자가 거래에 있어서 중심이 된대. 돈 가진 놈이. 아마 팔려고 나온 물건은 매물이 엄청 많은가 봐. 근데 돈 가지고 물건을 살려고 하는 놈이 부족해가지고 거래가 안 이루어지나 봐. 그러면 이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매물은 잔뜩 나오는데 돈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진대. 불황일 때 나타나겠죠? 그러면 후퇴 하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물건 내놓죠. 근데 매수자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올해도 아까 뉴스 보니까 집 사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예. 살려면 올 하반기 정도에 잘 봐서 사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가격 조정세가 나타나겠죠. 계속 올랐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계속 아파트 값이 2년 동안 꾸준하게 오르다가 이번에 약간 꺾였대요. 그것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오르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차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죠. 더 떨어지면 살려고 그렇게. 그래서 매수자 중심의 시장 때는 즉 후퇴하향 시장 때는 이때는 누구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은 이 정도까지만 지금 봅시다. 그리고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하고요. 4월 달에 그거 한 번 더 얹어줍시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더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서 그 방금 요 그림 화살표 그린 연습만 하면 굳이 책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보시고 대신에 135페이지를 보면 반가로 5번에 안정시장이 나와요. 어디 안정 동그라미 쳐봐. 안정. 135페이지 맨 위에 반가로 5번에 안정시장. 시장이 불안정하대요? 안정됐대요? 안정이란 것은 가격 변화가 출렁출렁하지 않고 일정한 모습이 나타나겠네? 아, 그렇구나. 오답으로는 안 나오고요. 그냥 끼워넣기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 순환 국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 스톱. 여기 지금 안정시장 써놨어, 안 써놨어? 안 써놨어. 계속 밑줄. 일반 경기와 관련이 적은 동그라미, 적은. 무한하대요? 아니, 지금 어디 동그라미 쳐놨어? 그러니까 적은 동그라미 쳤으니까 안정시장은 일반 경기하고 무관하냐고. 눈 뜨고 정신 차리라니까. 관계가 적은, 영향을 적은 이란 것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도 조금 받는다 이 말이지. 무관하단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시장으로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시장.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40 몇 평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우리 보면 이제 요즘에는 그 아파트가 보면 어떤 단지는 최소 평형수가 막 40 몇 평, 50 몇 평짜리도 있어요.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여기 단지는 전부 다 50평형대 이상만 이렇게 있고 옆에는 19평짜리 20평 막 이렇게 있대. 예를 들어서 이 19평짜리 시장이 안정시장이에요. 그러면 안정시장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돼. 특히 서민들 저소득층.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는 50 몇 평대 아파트 있죠. 가격 팍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안정시장이다. 그래서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닌데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그래서 불황일 때 특히 강한 유형의 시장을 말한다. 그 정도만. 어디 우리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정도면 이제 대충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거미집 이론 있죠. 거미집 이론은 이제 올해 아마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론도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강의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론도 있고 그 이론을 통해서 결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결론이 있어. 근데 아저씨 맨저 뒤쪽 결론만 가지고 계속 시험에 내버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부터 쭉 설명해야 되는데 결국 쓸데없는 짓거리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일단 책에다 체크만 해주고 결론 부분도 체크만 하고 지금 패스해도 괜찮아요. 단순하니까. 일단 거미집 이론에서 동그라미 1번 체크. 중간에 공급의 시차란 말이 있어요. 시차 체크. 동태 체크. 명태 동태 아니에요. 그냥 체크만 해놔. 동태 찾았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 모습 이렇게 됐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이죠? 보입니까? 밑줄. 거미집 이론은 가격에 의해서만 반응한다라는 전제가 있다.
가격 별도로 체크. 지금 별도로 체크하는 부분은 다 나중에 형광펜 칠해야 돼요. 예? 그게 핵심이니까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밑줄.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밑줄. 거기서 즉각 별도 체크. 일정 기간 후 별도로 체크. 그리고 137페이지 중간에 수렴형, 발산형, 진동형 보이세요? 계속 답을 여기서만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 일단 별표 치고요. 수렴형 옆에다가요. 이리 쓰세요. 수탄수, 공탄발 아무데나 써라.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써라. 예, 그럼 나중에 아주 그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수탄수, 공탄발. 다시 시작. 수탄수, 공탄발. 다음 138페이지. 그 반가로 5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응용이란 말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체크하지 마세요. 거미비로는 공급의 비탄력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 체크. 상공업용 부동산에서 흔히 나타난다. 어느 부동산에서? 상공업용 부동산에서 흔히 나타난다. 여기 잠깐 봅시다. 거미도 말이죠. 거미집을 쳐야지 날파리들, 모기들 잡아먹고 살 거 아니에요. 거미가 거미집을 치는 이유, 먹고 살려고. 맞아요? 그럼 먹이가 잘 걸릴 수 있게끔 쳐야 되겠네. 근데 거미가 거미집을 땅바닥에 쳐놓으면 먹이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러니까 거미집은 어디다 쳐야 돼? 상공에 쳐. 공중이라 하지 마. 공중이라 하지 마. 여기 무슨 부동산이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용어를 써야 돼. 거미집은 어디다 친다? 공중이 아니야. 어디? 상공에 친다. 다시 거미집은 어디다 친다? 상공에 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어디 오늘 배웠던 것 좀 정리 좀 합시다. 맨 처음에 앞에 부동산학이 무엇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솔직히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 아까 우리 했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과학성과 기술성 들어봤어.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런 소리 해봤네. 그냥 쑥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서 능한경공이라는 것도 들어는 봤죠. 기억하지 마. 그냥 봤지. 능한경공 이런 소리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쑥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중요하다고 그랬어. 부동산의 복합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네. 자, 어디? 복합이란 것은 하나를 말한다. 둘 이상을 말한다. 둘 이상을 말한다. 책 펴지 마. 복습은 집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려고 그래? 집에서 놀라고 그래? 집에서 해야지. 지금 듣고 집에서 정리 다시 하세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개념이 있었더라? 경제적 개념도 있었고 또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도 있었다. 요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접근할 때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했고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 상품 소유권 등등은 법률적 개념이죠. 이 셋 중에 어떤 놈이 유형이야? 응?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개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무형이다. 기억나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 부동산 들어봤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기억나시죠? 정착물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지? 저런 거. 일시적 부착이 아니고 영구적, 항구적 부착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튼튼하게 붙어있다 하더라도 의도가 영구적, 항구적이 아니면 정착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례를 들었을까? 오케이. 임차제조 정착물 아까 해봤지. 외관상으로는 뭐처럼 생겼는데 정착물처럼 생겼는데 설치자가 임차자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튼튼하게 붙였다 하더라도 신발장. 응?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뜯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영구적 부착이 아니고 일시적 부착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들어봤고요. 광해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아까 플러스 뭐라고 그랬지? 준의제부동산 해봤죠? 예.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동산처럼 점유가 아니고 토지 건물처럼 등기 등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라고 했죠. 얘 어디에 속하는 거야? 협의야 광의야? 광의. 얘는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무슨 법률에 따라서 무슨 법에 의한 뭐, 무슨 법에 의한 뭐, 뭐에 따라서 구분했죠? 법률. 그리고 아까 우리 책 어디에 파란색 박스에 준부동산 유형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만 밑줄 체크하라는 게 있었어. 20톤. 오케이. 20톤 이상. 예, 그래요. 지금 상태가 아까는 안 좋더니 좀 좋아지려고 그러네. 이상하네.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다음. 부동산의 분류. 택지, 주상공, 부지. 누가 더 큰 개념이야? 택지는 건축 가능한 개념, 부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부지가 더 광의 개념 맞죠? 네. 그리고 아까 후보지, 이행지 들어봤네. 큰 분류 속에서 바뀌는 게 누구지? 후보지. 소분류 속에서 바뀌는 것은? 자, 다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는 토지. 그거는 상호간 큰 거예요. 후보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 이행지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바뀌었다 하면 돼, 안 돼?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바뀌어가는 중에 있다가 후보지 이행지라고 그랬어요. 네. 다음에 나지 건부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 토지에 건물 있다. 건부. 증가 감가.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는 감해진다고 그랬죠?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증가는 소리는 아까 책에다 체크 안 했거든요. 감가가 시험에 절대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까 책에다 체크해 준 거 말고 나머지는 질문도 하지도 마. 보지도 마. 그것만 봐 지금은. 계속.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들어봤고요. 공지 들어봤나?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에 의해서 건축하지 않고 비어둔 땅. 공지.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건물이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 면적은 커진다. 지번을 뭐라 했더라? 필지, 토지 용도, 획지. 그런 용어들 해봤고요. 기타 나머지 뭐 이렇게 맹지, 뭐 법지 이런 것들 해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고. 다음.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물리적 특성을 다시 개별적 특성하고 일반적 특성하고 구분했네. 자,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모든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게 뭐죠? 개별적 특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지역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특성. 다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자연적 특성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부동성은 본래부터 원래부터 뭐라고 그랬어? 본원적 특성. 자연적 특성, 본원적 특성. 괜찮아요, 괜찮아. 예, 괜찮아요. 예. 또 우리가 또 이런 게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 12월 달 내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근데 복습하셔야 돼,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번 달부터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자, 그러면서 부동산 하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책에 다 체크해 놨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군데군데 다르더라. 지역화, 국지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1억짜리 벤츠 자동차는 어느 지역에 주차를 해놨느냐, 외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어. 벤츠는 움직이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로부터 영향 받아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외부 지역을 분석해야 되겠죠?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네. 영속성.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물리적 강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강가는 생길 수도 있다. 들어봤고요. 영속성, 영원히 존재하니까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 분필처럼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등등 해봤다. 부증성은 다 보자고 그랬어. 물리적인 토지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러나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리적 공급선 어떤 형태? 수직.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부증성 예외는 있다 없다?
부증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될 수 없는 부증성이 있다 보니 독점 소유 욕구가 생겨. 지대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토지 귀하니까. 지가는 계속 올라.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 주어진 토지 가지고 잘 써보려고 그래. 최유효 이용을 도모해야 돼. 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만 살고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고 우리 후세들까지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개인의 토지이지만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돼, 안 돼? 안 돼. 토지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돼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소유권만? 상대적인 소유권만 허용한다. 부증성은 다 와라. 다 보라고 그랬죠? 네. 다음에 뭐 개별성은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 체크한 것만 보면 돼. 똑같은 게 없다. 비교하기 힘들다. 일문일가가 정리되지 않는다. 끝. 인접성,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연결해 있다. 용어만 잡으면 된다. 등등등. 다음, 토지의 인문적성은 그냥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도모해야 된다. 토지는 인간이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다.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인 절대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적인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어딘가에 허접이란 말도 나왔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어떤 성씨들은 허씨들은 뭘 좋아한다? 접근성을 좋아한다. 허씨들은 접근성을 좋아한다. 나중에 허드, 허프 나와. 둘 다 성씨가 뭐야?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둘 다 허씨야, 허씨. 예. 아무튼 허씨들은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인플레이션? 했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들어봤네. 경기는 침체되는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한다.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봤지요? 예.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투자자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에서 높여 잡아야 된다. 그런 소리. 그리고 아까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계약에서 은행, 임대인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죠. 근데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요 녀석들은 상대방한테 전가 못 시키죠.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상대방은 이익 본다. 이 소리 해봤죠? 예. 순환적 변동. 일정한 패턴을 두고 경기가 뭐 좋고 나쁘고 됐고요. 계절적 변동이란 용어 들어봤네. 무자계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 용어 들어봤죠? 그러죠. 정점, 저점, 주기, 진폭도 들어봤네. 일반 경기 순환 주기는 한 8에서 10년 사이야. 근데 부동산 경기는 한 17에서 18년. 누가 더 길어? 부동산 경기가 더 길다. 그러면서 아까 해봤던 저점이죠? 이거 무슨 시장? 하향시장. 요거 상향시장. 요거 하향시장. 그러면서 어디? 하향시장 다음에 회복시장 나타나고 회복시장 다음 누구 나타나? 상향시장. 다음에 누구 나타나? 후퇴. 그 다음에 하향시장. 경기가 엄청 나쁘다? 맞죠? 회복시장 경기가 아주 좋다? 좋아지기 시작한다? 상향시장 경기 아주 좋다? 후퇴시장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향시장 경기 아주 나쁘다? 거래가 거의 나타나지? 거래가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늘어난다.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발생 증가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많아진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거의 없다. 공실률이 엄청 많다. 공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공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공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온 천지가 공실이다. 계속 가격 오른다. 매도자는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매물을 안 내놓는다. 돈 가지고 있는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살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 결국 누구 중심? 매도자 중심의 시장.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매도자는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려고 매물을 내놓는다. 매수자는 더 떨어질까 봐 안 살려고 한다. 결국 매물은 많지만 매수자가 등장을 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누구 중심?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세요. 수탄수 공탄발 시작. 다시 시작. 수탄수 공탄발. 거미집은 어디다 쳐야 된다? 상공이야 공중이야? 상공에 쳐야 된다. 거미집은 상공에 쳐야 된다. 그렇게. 네. 자, 이제 오늘 첫 수업 했는데 아무튼 이제는 저번 달하고 이번 달도 달라요. 이번 달은 달라. 이번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번 달까지는 복습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복습하셔야 돼. 그리고 복습하기 얼마나 좋게 제가 책에다 체크해 놨어요. 책에다 체크해 준 것만 하세요. 그리고 책에다 체크해 준 거 외에 나머지는 지금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기출문제도 보려 하지 마. 그냥 책에다 체크해 준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 떠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첫 수업 했는데 어디? 첫 수업 하고 나니까 합격할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까? 합격 기운이? 느껴져? 아무튼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